이 사법부의 제도와 조직을 손보는 사법개혁이 역대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역대 사법개혁 과정을 보면 그걸 주도하는 주체는 대통령, 대법원, 국회 다양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당사자인 법원이 그 개혁 논의 기구에 동참을 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엔 민주당을 포함한 법여권 주도로 진행되고 있죠.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그 사법개혁 논의에 법원도 동참하게 해달라며 국회의장이 요청했는데요. 민주당은 개혁 대상이 어떻게 논의의 주체가 되느냐 부정적입니다. 서수지 구자준 기자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았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현안을 들고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건 이례적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들고 오셨는지 국민들께서도 몹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회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 과제 입법안에 대한 저희들의 말씀도 드리고, 천 처장은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사법개혁 개선의 방향으로,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법부도 함께 동참해서 결자 해제해야 합니다.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고 국민들의 유익이 되는 사법개혁 방안의 공론화에 대해서 저희 사법부도 함께하는 대법관 증원이나 법관 평가 제도 등 사법개혁 논의에 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영삼 정부 이후 사법개혁 논의에서 사법부가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정 정당 단독으로 추진한 적도 없습니다.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천 처장은 비공개 자리에선 내란 사건 재판 중계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민주당에 협조하겠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법부의 논의기구 참여에 부정적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개혁 대상이 논의 주체가 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도 개혁안이 마련된 뒤에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지금 단계에선 논의를 함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당 지도부와 상관없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밀어붙였다는 논란이 있었죠. 추 위원장 아랑곳 않고 더 강하게 오늘 조 대법원장을 몰아붙였습니다. 이 청문회에 더해서 이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신청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오늘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눴습니다. 세종대왕을 끌어다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말할 때와 아닐 때를 가리지 못한 망신스러운 말이라고도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우회적인 발언을 정면으로 받은 겁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당 일각에선 지도부와 상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한 데 문제 제기도 나왔지만 추 위원장은 오늘도 30일 예정된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조 대법원장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오히려 10월 국정감사 때도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신청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조 대법원장과 법사위 운영에 있어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추 위원장에 대한 지지층의 응원글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강성층 의식 행보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교감 없이 대법원장 청문회를 밀어붙였다며 물밑에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불만을 드러냈던 당 지도부. 하루 지나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열심히 하라고 격려까지 했습니다. 자, 앞에서 말 못하고 뒤에서만 법사위가 대통령보다 위냐 불만하는 모양새입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아침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콕 집어서 격려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 지도부에 알리지 않고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한 추 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되묻는 글도 올렸습니다. 역시 탄핵을 거론하는 당내 강경파에 힘을 실어준 걸로 보입니다. 법사위와 당 지도부는 갈등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마치 당 지도부와 법사위가 이견이 있는 것처럼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이간질하고 갈라치기 하는데 꿈 깨시기 바랍니다.
법사위 독주에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왔지만 소통이 조금 부족했다고 보이고요. 청문회에 제동을 거는 공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법사위가 이재명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것 같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결정은 국회가 할 일이라며 제동을 걸진 않았습니다. 한 여당 의원은 법사위 단독 플레이는 당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자기 정치의 전형이라면서도 목소리 큰 지지층 눈치도 보이고 대놓고 막을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앞서 보신 정청래 대표의 이 발언, 야권은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그럼 여당 대표는 뭐라도 되냐고 되물었고 앞부분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강성층에만 휘둘린다고 꼬집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동조하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언급하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대표가 뭐라고 라는 말로 맞받아쳤습니다. 대법원장은 삼권 분립의 상징이라며 정 대표의 발언은 권력에 취한 오만이라는 비판입니다. 삼권 분립 체계 하에서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상황과 엮어 풍자했습니다.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데라는 정 대표의 말을 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고 생각할 거고 정 대표도 나도 미애 때문에 미치겠다고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명청대전에 추미애 참전이라는 평가를 덧붙이며 대통령도 여당 대표도 강성층에만 휘둘린다는 논리로 여당을 꼬집었습니다. 허니문 기간에 레임덕이 시작된 정권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명청 갈등에 이어서 이제 당내 갈등까지. 개혁신당도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의 갈아치우기 정치는 결국 자기 당 대통령인 이재명까지 집어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컨트롤이 불가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는데 실제로 그런 거예요? 이게 왜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이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안건 땅땅땅 하면서 이 안건을 통과시키는 모습이죠. 민주당 법사위가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하는데 정청래 대표도 김병기 원내대표도 대통령실도 이걸 사전에 몰랐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민감한 사안 결정할 때는요.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이요. 상임위와 원내 지도부가 사전 교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법사위가 먼저 치고 나가는 걸 보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당혹스럽다는 당내 반응 어제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제 추미애 위원장 손을 들어줬어요. 사실은 당내 일각에서는요. 청문회 열었다가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만났다. 이런 4인 회동설 의혹 제기가 되치기 당하면 어쩌나 이런 우려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오늘 추미애 위원장 계속 열심히 하시라면서 힘을 확 실어줬습니다. 강성 법사위가 이슈를 주도하면 당이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죠. 사실 돌아보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도부보다 먼저 강하게 치고 나왔던 장면이 여럿 있어 보이네요. 맞습니다. 결정적인 세 장면이 있는데요. 먼저 방금 언급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법사위가 먼저 의결을 하고 지도부에 추후 통보를 한 겁니다. 정 대표도 공개 지지했고요. 두 번째, 여야 원내 지도부가 지난 10일 더 센 특검법 수정에 합의했는데 추 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합의하기를 요구했어요. 그때 이례적으로 하룻밤에 뒤집혔습니다. 세 번째, 여야 원내 지도부가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도 협조하기로 분명히 약속을 했었는데 법사위 사상 처음 표결에 붙여서 나경원 간사 선임안 부결시켰잖아요. 지금도 야당 간사 못 뽑고 있죠. 세 장면의 공통점 바로 추미애 위원장 뜻대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 위원장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왜 이렇게 탁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민주당 관계자들한테. 공통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당 지도부나 대통령실보다 강성 지지층 힘이 더 세다는 걸 알기 때문일 거라고요. 법사위가 이렇게 치고 나가면 당 지도부도
결국 쫓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 여당 강성 지지층 여론 쥐락펴락하는 김어준 씨 이런 말 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 가치는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했을 때 이미 훼손됐다. 이런 논리를 펼친 겁니다. 여권 성향 커뮤니티 게시판 찾아보니까요. 오늘 차기 대통령이다, 잘한다, 존경한다 이런 추 위원장 응원 댓글이 이어지더라고요. 6월 지방선거에서 추 위원장이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그래서 강성 지지층 의식해 더 센 발언 내놓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정치권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강성층의 힘이 세다는 건데 여기서도 좀 뭔가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그런 얘기 나옵니다. 사실은 여당 지지층의 분화 조짐이 지난 8.2 전당대회 때부터 감지가 됐었습니다. 당시에요. 김어준 씨 지지자는 정청래 대표, 또 이 대통령 지지자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민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결국 강성당원 등에 업고 정 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제가 민주당 관계자들한테 진짜 분화된 거 맞냐고 물어봤어요. 인정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지지하는 개혁의 딸 쪽, 그리고 더 선명성 있는 개혁바라는 정청래 대표 지지층 쪽으로 팬카페 등도 이렇게 나눠서 분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확실한 내란 청산이나 검찰 폐지 바라는 강성 지지층 쪽에서는요. 여야 협치 언급한 이 대통령 보고도 수박이라고 말할 정도라는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강성 지지층이 뭐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인물을 보고 지지했다면 요즘은 이슈를 보고 내가 원하는 더 센 개혁, 더 잘하는 사람에게 옮겨가고 있다고요. 이런 강성 지지층의 분화가 민주당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희 기자, 이남희 기자였습니다.